마트 진열대 앞에 서서 송편 가루 봉지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올해는 다르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장바구니에 송편 가루를 담았어요. 밤, 대추, 깨, 콩. 명절 준비할 것들을 하나씩 카트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 수진이 말이에요. 올해 2월에 우리 민수가 결혼을 했거든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 뭐예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는 며느리라고.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명절을 같이 안 보냈어요. 당연하죠. 설날은 결혼 전이었고 이번 추석이 결혼 후 첫 명절이니까요. 드디어 며느리랑 함께 명절 음식 만들 수 있겠네. 카트를 밀며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40년을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갈비 수십 대를 씻고 전 수백 개를 부치고 잡채며 나물이며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파오는데 올해는 다르겠죠.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트 진열대에 놓인 예쁜 한과 세트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이 명절 음식을 제대로 할 줄이나 알까?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똑똑한 애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도 막상 명절 준비를 해본 적이 없을 텐데. 혹시 전도 제대로 못 부치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 애들은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던데.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영희 씨. 명절 준비하시나 봐요? 뒤돌아보니 같은 동네 사는 정숙이 언니였어요. 주민센터 요가교실에서 맨날 보는 사이죠. 언니도 장 보러 오셨어요? 그럼요. 명절이 코앞인데. 그나저나 영희 씨는 올해 좋겠네. 며느리 덕 좀 보겠어. 며느리 덕.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왠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요. 워낙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애라. 아휴, 그래도 명절엔 와야죠.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면 그게 말이 돼요? 정숙이 언니 말이 딱 끊어지듯 단호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와야지. 그게 예의지.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5층까지 오르는 게 예전만 못해요.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죠. 67살이면 아직 젊은 축인데 요즘 따라 부쩍 기운이 없어요. 아휴, 나이는 못 속이나 봐.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허리를 펴고 거실을 둘러보니 덩그러니 혼자 있는 집이 유난히 넓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아침 일찍 슈퍼 나갔고 아들 내외는 당연히 자기들 집에서 살고 있고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추석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 며느리한테 말을 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네, 잠깐만요. 회의실로 나갈게요. 아들 목소리가 약간 급했어요. 직장에서 바쁜가 보다 싶었죠. 잠시 후 다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 추석 말이야.
이번 추석에 수진이랑 같이 오는 거지? 네, 당연히 가야죠. 아들 대답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민수는 효자니까.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한테 말 좀 해줘. 추석 전날 미리 와서 엄마랑 같이 음식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응? 왜? 그게, 수진이가, 올해는 좀,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았죠. 뭐, 크게 말해봐. 수진이가 올해는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친정? 추석에? 네. 장모님이 올해 6월에 돌아가셨잖아요. 암 투병하시다가. 아, 맞아.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다녀왔고,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보기 안쓰러웠죠. 하지만 그게 추석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이 장모님 안 계신 첫 명절이잖아요. 장인어른도 혼자 계시고, 수진이가 너무 걱정돼서 아들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톱을 뜯는 제 버릇이 나왔죠. 뭔가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에요. 민수야, 네 엄마. 그 얘기 수진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수진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아들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친정 엄마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는 건 말이 안 돼. 특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엄마, 너도 알잖아. 엄마가 시집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명절엔 무조건 시댁에서 보냈어.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도 못 갔다고.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27살에 시집 와서 겪었던 그 시절.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명절 때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죠. 손가락에 칼집이 나도 기름에 데어도 내색하면 안 됐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설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가슴이 철렁했죠.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다치셨다는데 제가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명절에 친정 생각하는 며느리는 효심이 없는 거다. 그날 저는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대신 명절 내내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혼자 울었죠. 엄마, 제 말 듣고 계세요? 아들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응, 듣고 있어.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수진이 상황도 좀 봐주세요. 제발. 아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 너머니까 아들은 보지 못했겠지만. 안 돼. 추석 전날엔 꼭 와서 음식 준비 같이 해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지. 엄마, 민수야, 수진이한테 잘 말해. 알았지? 더 이상 대꾸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옳은 말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하늘을 보니 문득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빨갛게 붓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니야. 나는 옳은 말을 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손톱을 뜯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까 사온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송편가루, 깨, 밤, 대추. 하나씩 꺼내 찬장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올해 명절은 어떻게 될까? 혼잣말이 허공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번 추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명절이 되리라는 것을. 명절 준비 물품들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슈퍼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어요. 영희야, 저녁 먹었어? 아직 입맛이 없어서. 부엌에 서서 무 한 개를 깎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아들과의 전화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제 뒤에 와서 어깨를 툭 쳤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민수가 전화했어. 수진이가 이번 추석에 친정 간다고. 그래. 사부인 돌아가신 후 첫 명절이니까 그럴 만도 하지. 남편은 너무 담담하게 말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간다는 게.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죠. 영희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 때랑 지금은 다르다고. 달라도 너무 다르지. 나는 40년 동안 시댁에서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 눈빛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신이 힘들었던 걸 왜 며느리한테 똑같이 시키려고 하냐고. 아무튼 나는 안 돼. 추석 전날엔 와서 음식 준비 같이 해야 해. 고집을 부리듯 말하고는 부엌을 나와버렸어요. 내가 틀린 건가? 아니야. 나는 옳은 말을 했어.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되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7살 하얀 면사포를 쓰고 시댁 문을 처음 들어선 날. 시어머니는 미소 한 번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키가 작네. 농사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첫 인사가 그것이었어요. 환영도 축하도 아닌 평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상을 준비해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감시했죠.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김치가 너무 짜. 다시 담가. 방 청소 제대로 안 했네. 구석에 먼지 있잖아. 매일매일이 지적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들었으니까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영희야, 엄마 목소리 좀 들으려고.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응, 엄마. 집에 가고 싶다.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던 기억이 나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설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명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시더니 저를 부르셨죠. 영희야, 네 엄마 전화. 수화기를 받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명절에 친정에서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영희야.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다리를 다쳤는데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 많이 다쳤어? 병원은 갔어? 병원 다녀왔는데 한동안 걷기 힘들 것 같대. 그래서 혹시 네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오기를 바라지만 명절에 시댁을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엄마, 잠깐만.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다리를 다치셨다는데 제가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전을 붙이는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하셨어요. 명절에 친정 생각하는 며느리는 효심이 없는 거다.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옆에서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명절이라서. 아, 그래. 괜찮아. 엄마가 너무 무리한 부탁했네. 명절 잘 보내라. 엄마는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명절 준비를 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죠. 시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의 죄책감과 후회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엄마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도 지금 이런 마음일까? 엄마를 6월에 떠나보낸 수진이.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엄마를 잃은 그 아이. 첫 명절에 혼자 계신 아버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그 아이. 아니야. 그건 다른 문제야.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 요가 교실에 갔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도 한 자리 끼었어요. 어머, 영희 씨 얼굴이 왜 그래? 잠을 설쳤어? 정숙이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좀 잠이 안 와서. 명절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올해는 며느리 있으니까 편하게 하면 되잖아.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해서. 뭐, 명절에? 옆에 있던 영자 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정을 가? 그건 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미숙이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친정 엄마 돌아가신 거 알아? 응, 올해 6월에. 그럼 이해해줘야지. 엄마 없는 첫 명절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미숙이 언니 말에 다들 침묵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덧붙였죠. 나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첫 명절 때 정말 힘들었거든. 계속 엄마 생각만 나고.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 맞아. 엄마를 잃는다는 건. 저도 20년 전 친정 엄마를 여의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도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는 건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내가 틀린 건가?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수진이랑 잘 얘기했어요. 추석 전날 가서 도와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기보다는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했을까? 상상이 됐어요. 아마도 며느리는 울면서 남편한테 말했겠죠. 오빠, 나도 시어머니 마음 이해해. 하지만 아빠가. 그리고 결국은 시어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겠죠. 왜냐하면 시집온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니까. 꼭 40년 전의 나처럼.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톱을 뜯는 버릇이 또 나왔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나는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이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직장 다니면서 명절 준비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 친정아버지 혼자 두고 와야 한다는 죄책감.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는 스트레스. 꼭 40년 전의 내 모습이야.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며느리였을 때 힘들어서 울었으면서 왜 시어머니가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밤새도록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추석 이틀 전에 갈게요. 하루 전은 회사 일이 있어서 어렵대요. 이틀 전? 그럼 시간이 부족한데. 엄마, 수진이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회사도 바쁘고 장인어른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면 당연히.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하고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죄송해요. 근데 엄마도 너무하세요. 수진이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난 너희 입장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그만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뭐야, 지금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며느리 편을 들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민수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며느리 편을 들면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수진이 처지도 생각해봐.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잖아. 당신도 며느리 편이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됐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추석 3일 전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 제가 시댁 가는 게 늦어져서 며느리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지.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근데 저도 사람인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엄마 없이 혼자 첫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수진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서,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라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목소리, 40년 전 내 목소리다. 친정 엄마가 다쳤을 때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며 울던 제 목소리. 수진아, 울지 마. 그냥 이틀 전에 와.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손이 떨렸어요. 추석 이틀 전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온 거죠. 문을 여니 수진이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뺨은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수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웃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그 웃음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와. 편한 옷으로. 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아이도 힘들 텐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은 명절 준비를 해야 할 때야. 10시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먼저 전 반죽부터 만들자. 네, 어머니. 며느리는 순순히 제 말을 따랐어요. 밀가루를 가져오고 계란을 풀고 야채를 썰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말이 많은 아이인데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대파는 어슷 썰기로 해. 네.
고기는 양념 좀 더 주물러야 돼. 네. 대답만 했어요. 네. 점심때가 되었어요. 수진아, 점심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어머니는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일하려면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입맛이 없다고? 왜? 쳐다보니 며느리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죠. 어머니, 계속 전 부칠게요. 며느리는 후라이팬 앞으로 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린 채로 저 아이, 울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 며느리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전을 뒤집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쳤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울게 만들고 있는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을 반쯤 붙이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리차를 따라다 주었어요. 수진아, 차 마셔.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차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컵을 받는 손이. 수진아, 너 많이 힘들지?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울지 마. 내가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계속 전 부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명절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어머니. 며느리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이 아이, 완전히 지쳐 있어.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더니 잠깐 밖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빠 전화라서 잠깐 받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문틈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빠. 잘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지금 울면서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추석날 제가 갈게요. 꼭 갈게요. 네, 아빠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밤 10시. 며느리는 지쳐서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4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댁에 있어야 했어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엄마 생각만 났어요. 엄마, 괜찮으신가? 병원은 가셨나? 그때 제가 부엌 구석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조그맣게 중얼거렸던 그 말.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차갑게 돌아서셨어요. 그때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며느리가 자는 방문 앞에 섰어요.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게 아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손톱을 뜯기 시작했어요.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 나는 40년 전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똑같이 며느리한테 하고 있었어. 무릎이 꺾였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왜 난 그때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린 거지? 눈물이 났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늘 만든 명절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음식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음식? 명절 준비? 형식?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며느리도 가족인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전통도 예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당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악역이 되어 있었어.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 4시.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다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추가로 갈비찜을 더 만들고 잡채도 더 만들고 전도 더 부쳤어요. 오전 8시쯤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수진아. 잘 잤어? 네. 그런데 어머니, 이 음식은 부엌에 가득한 추가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놀랐어요. 친정에 가져가라고. 사돈어른 혼자 계시는데 차례상이라도 제대로 차려야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봐. 며느리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 척했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옛날의 며느리였는데, 그때 나도 너처럼 힘들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너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너 친정 가라. 아버지 옆에 있어줘야지. 엄마 없는 첫 명절인데. 그 말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었어.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았어요.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오전 10시, 큰 보자기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싸주었어요. 수진아, 이거 가지고 가라. 사돈 어른한테 잘 대접해드려. 며느리가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며느리를 배웅하며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언제 일어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잘했어, 영희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명절이 시작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어요. 혼자 차리는 게 익숙해서인지 손이 척척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수진이는 지금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걱정이 아니라 궁금함이었어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침 7시 반, 민수가 일어나 나왔어요. 엄마, 올해는 너무 일찍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차례상 다 차렸다. 엄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오전 8시 차례를 지냈어요. 남편, 아들, 그리고 저. 셋이서 간소하게 지냈죠. 절을 올리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엄마, 미안했어요. 그때 못 가서 이제는 알아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영희야,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뭔가 후련해서 정말 그랬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차례를 마치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어서 처가로 가. 가서 수진이랑 차례 지내야지. 네. 엄마, 진짜요? 그럼. 너희 결혼하고 첫 명절 차례를 하나뿐인 사위가 같이 지내야지. 아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 차례 지내고 수진이랑 같이 사돈 어른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은 처가에서 같이 자고. 정말요? 엄마랑 아버지는요? 우린 둘이니까 괜찮아. 사부인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사돈 어른이 많이 적적하실 거야.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아들이 떠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잘했어, 영희야. 당신도 괜찮아? 아들 없이 우리 둘이 지내야 하는데. 당연하지. 당신이 변한 것처럼 나도 변해야지. 우리가 며느리가 생겼듯이 사돈 어른도 사위가 생긴 거잖아. 가족이 함께하는 게 명절이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더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민수 잘 도착했어? 네, 어머니. 방금 같이 차례 지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으로 차례상 차렸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그래, 잘했다. 사돈 어른은 괜찮으시고? 네, 많이 우셨어요. 엄마 생각하시면서. 근데 사위가 같이 있어줘서 정말 힘이 되신다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내가 민수한테도 말해두긴 했는데 사부인 보내고 첫 명절인데
아버님 옆에 있어드려. 알았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지 마, 수진아. 오늘은 기쁜 날이야.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딸이 없는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 딸. 며느리한테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야, 오늘 정말 잘했어. 당신도 고마워, 여보. 덕분에 좋은 명절 보냈어.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자식보다 마누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요.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님, 그리고 수진이 어머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수진이도 저도 지혜로운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로 잘 지내는 방법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달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깜짝 방문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수진아,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껴안았어요. 부엌에서 같이 저녁을 만들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빠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추석 때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대요. 자기도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수진이와 민수가 돌아가고 나서 며느리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엄마를 잃고 4개월 만에 맞는 첫 명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어머니 눈치에 친정아버지 걱정까지. 사랑은 베푸는 만큼 돌아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진심을 보였더니 며느리도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